있으면 말해요. 저한테 말하기 그러면 저기 뭐야 카운터 가지고 뭐 발음이 구려요, 뭐 이상해요, 뭐 말하세요. 바꿀게요. 자 마지막 시간 하고 내일 보자고요. 큰일났네. 이 9시 반에 끝나잖아요 저. 그죠? 여러분 9시 반에 끝나지 국사. 큰일났어요. 응? 9시 반에 끝나고 서울 가야 되는데 돌아버리겠네 정말 진짜. 시간이 안 나요 그때밖에. 하여튼 뭐 저 절대 안 빠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자 보시면 중석기 봅니다. 여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냐면요, 우리나라에 중석기 시대가 있었냐 없었냐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빈도수가 적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짚고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비중을 둘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간단히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일단 우리가 중석기가 뭐라고 써있어요?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 과도기래요. 과도기. 즉 구석기 시대 말년에요 빙하기가 찾아와요. 빙하기 몽땅 옵니다. 빙하기 때 보통 우리가 걸어서 남극에서 북극까지 갈 수 있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빙하기가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순환과정상 간빙기가 오는 거야. 다 녹아요. 그럼 해수면이 상승하겠죠. 맞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간빙기후가 온난해진다. 자, 근데 빙하기 때 큰 동식물들이 다 멸종합니다. 자, 그리고 작은 동식물 있죠? 동식물의 번성인데 작고 날랜짐승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동식물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생활환경이 바뀌었어. 그러면 인류도 어떻게 될까? 인류도 뭔가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새로운 도가 나타났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잔석기, 동그라미 세요. 잔석기. 자, 잔석기라는 복합적이고 이음도구가 나타났다. 그래서 뭘 만들었대요? 활, 창 이런 걸 만들었대죠. 활, 창. 맞죠? 여러분 이전에 구석기 시대 때 저 주먹토끼 같은 걸로는 토끼나 이런 걸 잡기가 힘들잖아. 새. 맞죠? 그러니까 새로운 도구를 만든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잔석기. 그 다음 조개더미 발견됐대요. 밑줄 치세요. 자, 이때 조개 껍데기가 쌓인 패총. 자, 조개 껍데기가 쌓인 걸 패총이라 그래요. 그래서 패총 유적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해안가 근처에요. 이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뭐야, 조개 껍데기를 먹고 쌓아놓은 거예요. 그냥 버려놓은 건데, 이 패총 유적이 되게 중요해요. 고고학적으로. 왜 중요하냐? 이 석회질 성분을 통해서 연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어느 시대 때 건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총 유적이 굉장히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유적이다. 그런 거 조금 체크만 해두시면 됩니다. 자, 주요 유적지. 통영 상론에도 조개더미, 거창 인블리, 홍천 하야계리, 남한 유적지와 웅기 부포리, 평양 만달리가 있다. 의외로 시험에서는 이상하게도 웅기 부포리, 평양 만달리, 북한 유적지가 잘 나와요. 이상하게. 이제까지 기출을 보면요. 자, 근데 저는 꼭 이걸 외우라고 하지는 않을게요. 차라리 이걸 외우느니 구석기 시대 유적지를 싹 다 몽땅 외우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잘 안 나오는 거는 비중을 줄이세요. 다 못 외워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면 시험 전에 보시라는 거야. 시험 전날 그냥 눈에 보고 들어가세요. 이거 절대 여러분들이 지금 외운다 그래도 머리에 못 들어가요. 천재가 아닌 이상 다 못 넣어요. 그래서 이건 일단 비중을 줄입니다. 알겠나요? 예, 이거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출문제를 다 분석하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가셔도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랬어요. 국가직 지방직 대비 때 종합반에서 이거 외우지 마요. 안 나왔어. 그러니까 안 나와요 잘 유적지는. 그래서 하여튼 불안하면 시험 전에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밑에 이제 신석기 넘어갈게요. 신석기. 자, 뭘 일단 외워야겠어요. 숫자 나오네요. 기원전 8000년경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100%예요. 기원전 8000년경. 자, 유적은 주로 큰 강이나 해안지대다. 자, 가장 이른 것이 뭐예요? 기원전 8000년경으로 추정되는 유적지가 어디래요? 제주 고산리 유적지. 이런 걸 외워야지. 그쵸? 시험엔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원래는 여러분 기원전 6000년경이었어. 2006년 6차 교육과정 때까지만 해도요. 근데 이 유적지가 새로 발견돼서 2007년에 자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내용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알겠죠? 자, 기원전 8000년경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 때는 제가 말합니다. 2007년 이전 기출문제를 풀지 말아요. 교육과정이 달라요. 알겠죠? 무조건 기출문제 풀 때는 2007년 이후에요. 무조건. 됐나요? 분명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밑에 내려갈게요. 유적과 유물 봅니다.
자, 서울, 암사동, 평양, 남경, 김해, 수가리 등 밑줄칩니다. 전국 각지에 어디에 주로 분포돼 있대요? 강가나 바닷가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강가나 바닷가에 주로 있다. 강가나 바닷가. 봐봐요. 오른쪽 지도 봐보세요. 오른쪽 위에 지도. 이게 지금 이거 교재 작업하시는 분이 잘못해서 그런데 신석기 유적지 분포예요. 이거 중석기 거 아니에요. 신석기 거예요. 위에 써 있잖아요. 조그맣게. 자, 주로 어디에 지금 막 치중돼 있어요. 유적지 점 분포들을 보면 해안가 쪽으로 좀 빠져 있죠. 맞죠? 이런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 다음 다시 내려와서 동그라미 이번에 별표 칩니다. 간석기. 자, 뗀석기에서 간석기로 변한 거예요. 간석기. 자, 뭐라 그랬어요? 자, 간석기는 뭘 위한 도구라 그랬어요? 농사를 위한 도구라 그랬죠. 농사를 위한 도구. 맞죠? 그래서 돌랏, 갈롤과 갈판, 곡식을 갈아서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돌을 갈아 단단한 돌뿐만 아니라 무른 석질의 돌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해서 오른쪽 보세요. 유물. 자, 뗀석기 때 그림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된다. 넘깁니다. 그리고 얘기 안 했구나. 우와, 이거 내가 왜 얘기 안 했지? 자, 어쨌든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에 비해 식량 생산이 많아졌잖아요. 그치? 구석기 시대에 비해 많아진 거예요. 물론 청동기 시대 때보단 적어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셔야 돼.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뭐가 생겨요? 생산물이 좀 남는 거야. 어느 정도는. 그러면 그거를 뭘 해야겠어요? 저장해야겠지. 저장. 그래서 저장을 위한 토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석시대 때. 오케이? 써있죠? 토기는 음식물의 조리나 밑줄칩니다. 저장용으로 사용된다. 저장용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밑에 첫 번째 살표에 밑줄 쳐져 있는 토기들 4개 있을 겁니다. 4개. 이거는 다 알아야 돼요. 그 밑에 있는 토기들은 안 외워도 돼. 물결무늬 이런 건 다 칠금용이에요. 칠금용. 자, 여러분 계리직에서는 이름밑무늬, 덧무늬 토기, 눌러찍기 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요 정도 4개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체크해 줄 게 뭐냐? 빗살무늬 토기가 우리나라 가장 신석기 시대 때 대표적인 토기예요. 자, 왼쪽에 있는 이름밑무늬나 덧무늬나 눌러찍기 무늬는요 가장 이른 토기들이야. 최초 토기들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빗살무늬 토기는 대표예요. 대표. 왜 대표예요? 가장 많이 발견돼서 그래요. 가장 많이 발견돼서 그럽니다. 전국 각지에서 강가 바닷가에서 전부 다 많이 출토됐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토기라 본다. 자,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마찬가지 동그라미 4번. 중석기 때에 이어서 폐총도 계속적으로 발견됩니다. 그래서 폐총에 여기만 밑줄 치세요. 부산동삼동. 부산동삼동. 요것만 밑줄 칩니다. 부산동삼동.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뭐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토묘. 이거 그냥 참고로 보세요. 토묘. 신석시대 유적지에서 토묘란 것도 발견됐어요. 흙을 파서 관없이 매장했다. 근데 포인트가 뭐야? 시체머리를 동쪽으로 향해 얘기했대요. 동쪽은 뭐예요? 뭘 상징해요?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시체머리를 태양으로 바라보겠다는 것 자체는 얘들이 뭘 숭배했다는 거죠? 태양 숭배를 했다는 거죠. 뭐랑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애니미즘하고 아까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시체 매장에서도 애니미즘 풍습이 좀 보이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 잠깐만요. 됐어요. 자, 내려옵니다. 가로 3번 신석기 시대 생활모습 보세요. 생활모습. 자, 식생활 봅니다. 식생활. 밑줄 쭉 치세요. 주로 사냥어로 채집을 하였지만 후기에는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였다. 제가 얘기했어요. 둘 중에 비중은 뭐가 더 커요? 아직은 수렵, 채집, 사냥 이게 더 비중이 더 큽니다. 아직은요. 시작했다는 게 의의야, 여러분. 그 다음에 원시적 수공업 별표. 원시적 수공업 별표. 이것도 판서에서는 안 했었습니다, 아까. 자, 원시적 수공업. 뭔가를 만들기 시작해요. 뭘 만들었대요? 가락바퀴나 뼈바늘이 신석기 유적지에서 발견돼요. 특히 가락바퀴 같은 경우는 실이 꼬여진 상태에서 발견됐어요. 실. 아무래도 식물이나 동물 섬에서 추출한 걸로 우리가 추정이 되고요. 자, 이런 가락바퀴나 뼈바늘로 인해서 뭘 만들어 입었대요? 옷을 만들어 입었대죠. 자, 그래서 구석기인들은 벗고 다녔지만 신석기인들부터는 동물의 가죽 등을 이용해서 자, 옷을 만들어 입었다. 자, 이것도 체크해 주셔야 돼요. 옷을 만들어 입었다.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주거 보겠습니다. 주거. 자, 밑줄 칠게요. 바닷가나 강가의 정착 생활을 위한 움집이 제작됐다. 자, 움집이란 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자, 이때 이제 나옵니다. 중요한 부분들. 자, 이때 움집의 바닥은 원형이나
원형이나 아니면 모서리가 둥근 네모바닥이래요. 이걸 무슨 형이라는지 아세요? 방형이라 그래요. 방형. 모서리가 둥근 네모바닥을 방형이라 그래요. 그러면 둥근 네모바닥이니까 뭐에 좀 가까워요? 원형에 좀 가깝죠. 그쵸? 원형에 좀 가깝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화덕이래요. 불된 자리가 중앙에 있대요. 중앙에. 그리고 출입문을 남쪽으로 되었고요. 또 화덕이나 출입문 옆에 위치한 저장구덩이에 식량이나 도구를 저장했대요. 그러니까 저장구덩이도 움집 내부에 있다는 뜻이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습니까? 소규모 칠학 형태라고 볼 수가 밖에 없어요. 우리가 소규모가 밑줄치예요. 소규모. 그만큼 얘들이 정착은 하되 굉장히 적은 무리들이 정착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뭘 통해서요? 움집의 내부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심화학습 보세요. 심화학습. 자, 밑줄 친 데만 보겠습니다. 서울 암사동이나 봉산 지탐리 평양 남경 유적지에서 원시적 농경이 시작되었고 탄화된 뭐가 발견되었대요? 조피수수 같은 좁쌀 등이 발견되어 잡곡류를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시기에는 좀 더 나은 농법인 벼농사나 콩농사 이런 거는 아직 안 했다는 뜻이에요. 아주 간단한 농업만 실시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회 부분 봅니다. 사회 부분 보세요. 자, 아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 정착할 때 누구들끼리 모여 산다? 공동체, 혈연 공동체끼리 모여 산다. 이걸 두 글자 뭐라 했죠? 씨족. 자, 하지만 조계혼을 통해서 뭘 이루기도 했다? 부족을 이루기도 했다 그랬어요. 부족을 이루기도 했다. 됐죠? 그 다음에 평등사회입니다. 평등사회. 자, 구석기나 신석기나 보통 여러분 모계사회입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모계사회. 여자가 중시됐어요. 이때는. 신석기까지는 여자가 많이 중시됩니다. 왜요? 노동력이 부족하죠. 그쵸? 자, 노동력을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생산해야 하는데 여자가 중요시되니까 모계사회 임을 알 수 있고요. 모계사회를 알 수 있는 유물 같은 것도 많이 발견돼요. 주로 이제 인간 모양의 형태를 이제 조각품을 만들었는데 보통 남자가 아닌 여자를 조각한 이런 물품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가 모계사회란 걸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봅니다. 구석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연장자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부족을 이끌어갔다. 하지만 이 사람은 권력자는 아니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평등사회다. 그 다음 보세요. 다 배운 거예요. 원시신앙. 농경과 정착생활의 시작으로 자연의 섭리를 깨닫고 원시신앙이 출현했다. 그래서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3개 밑줄 칩니다. 얘기했죠? 그렇죠? 물과 태양에 대한 숭배가 애니미즘, 제사를 지낸 사람이 샤먼, 그 다음 뭐예요? 불이 부족의 상징, 특정 동식물 숭배하는 게 토테미즘. 다 됐죠? 자, 이런 아주 자연신앙, 원시신앙이 출현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밑에 예술품 보세요. 예술품. 좀 독특한 예술품들이 좀 많이 발견됩니다. 자, 기억의 양양오산리 봅니다. 양양오산리. 밑줄 치세요. 흙으로 빚어 구운 얼굴 모양 혹은 동물의 모양을 새긴 조각품이 발견되었다. 오른쪽에 보이죠? 흙으로 빚어 구운 얼굴 모양. 뭘 의미하진 않아요. 확실하게. 뭐 이렇게 특별히 뭘 상징하진 않습니다. 그냥 간단한 예술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발견됐고요. 그 다음 니은의 여러분 부산동삼동 밑줄. 여러분 부산동삼동 밑줄. 여기서 발견된 게 조개 껍데기 가면, 그 다음에 조개로 만든 칠해거리. 여러분 칠해거리가 뭘까요? 액세서리의 북한말이에요. 액세서리의 우리말이에요. 액세서리 우리말. 위에 그림 있죠? 위에 그림. 그쵸? 조개 껍데기 가면도 있고요. 옆에 각종 뭐예요? 약간 뭐 귀걸이 같은 걸로 보이는, 그치? 이런 각종 액세서리가 보이죠? 이거 누가 주로 착용했을까요? 누가 주렁주렁 달고 다녔을까? 누가?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쵸? 아까 샤먼들 있잖아. 이건 샤머니즘하고 관련된 액세서리예요. 좀 써놔요. 샤머니즘. 조개 껍데기 가면하고 칠해거리. 자, 이건 샤머니즘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시험에 이 조개 껍데기 가면을 딱 제시해 줬어요. 그럼 어느 시대인지 딱 여러분이 연상할 수 있는 건 뭐야? 샤먼을 연상해 주시라는 거예요. 샤먼. 샤먼이 나타났던 시대. 됐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넘깁니다. 넘기면, 자, 그 다음 청동기 나옵니다. 청동기. 자, 청동기와 철기 남았어요. 청동기와 철기. 자, 청동기 시대 밑줄 치세요. 기원전 몇 년경이에요? 밑줄 칩니다. 이거 외워야겠죠? 기원전 2000년경에서 1500년경. 원래 2006년 교육과정에서는 기원전 1000년경 시작됐다 그랬어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2006년 문제 풀지 말라 그랬죠. 자, 기원전 2000년에서 1500년. 왜 이렇게 애매할까?
애매한 거예요. 확실치가 않다는 뜻이어서 이렇게 좀 어림짐작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확실치가 않아서. 자, 2000년, 1500년경에 한반도의 청동시대가 본격화되었다. 자, 특징 봅니다. 무슨 계통이라 그랬어요, 제가? 북방계통 밑줄. 주기 중요해. 여러분, 북방계통이에요. 이유가 뭐래요? 구리에 아연이 함유되어 있대죠. 근데 당시 중국 계통의 청동기는 구리에 주석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분이 다른 거야, 여러분. 성분. 그걸로 알 수 있던 거야. 됐나요? 대표적인 게 밑에 무슨 동검이래요? 비파형 동검이래죠? 밑주셔야겠죠? 비파형 동검. 뚱뚱한 거. 자, 이게 북방계통의 청동입니다. 아, 그럼 이거네. 한반도에 비파형 동검이 발견됐는데 어디서도 발견된 거야? 저기 시베리아 만주에서도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온 거야. 걔네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밑에 사회변화 봅니다. 사회변화. 우리 다 봤어요. 사회변화. 자, 뭐가 시작됐대요? 드디어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했대요.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했대요. 이때를 무슨 국가라는데요? 군장국가라는데요. 그러니까 부족에서 누가 등장한 거예요? 부족에서 부족장이 등장한 거예요. 그죠? 부족장. 왜 부족장이 등장했다 그랬어요? 얘기했죠? 식량이 많아지면서 사유재산이 만들어지고 사유재산을 둘러싸서 얘들과 싸웠다. 그래서 힘이 센 자가 그걸 차지했지. 그래서 계급이 형성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유재산과 계급분화라는 말 써 있을 거예요. 사유재산과 계급분화. 그래서 군장이라는 애가 등장하면서 군장국가가 탄생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 최초의 대표적인 군장국가가 무슨 국가? 단군 조선. 그죠? 고조선, 단군 조선이 대표적이라 그래서 써놓으면 되겠지. 국가 형성 시작에 군장국가 위에다 써주세요. 고조선. 고조선. 왜 고조선이라는지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고조선 이러지 않았어요. 원래 조선이에요. 조선. 근데 왜 우리는 고조선이라 불러요? 이씨조선하고 비교하려고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구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고구려 명칭도 고려예요. 구려하고 고려예요. 근데 왜 고구려 이렇게 불러요? 태조왕건이 세운 고려하고 명칭이 똑같죠. 그래서 고구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아무튼 그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가로 4번의 유적 분포 보세요. 유적 분포. 자, 청동기 시대 때 유적은 뭐가 있냐? 밑줄 칩니다. 밑줄 치세요. 중국의 요령성이나 중국의 길림성. 여러분, 요령성, 길림성은요, 요동과 만주를 말해요. 요동과 만주. 요동과 만주. 지도를 그리면 여기 있네. 자, 여기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요동과 만주예요.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보세요. 자, 중국의 요령성, 길림성 지방을 포함하는 만주 지역과 어디래요? 한반도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 때 분포는 이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만주는 우리 거였어요. 옛날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적이 분포되어 있다. 대표적인 거 어디래요? 밑줄 쭉 칩니다. 밑에 의주미송리, 부여성공리, 여주흐남리. 여기에 우리나라의 대표적 유적지들이다. 청동기 유적지들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밑에 한번 쭉 봐볼게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유물이 뭐냐? 대표적인 유물로서 동그라미 칠게요. 비파형 동검은, 자, 북방에서 들어온 비파형 동검은 만주로부터 한반도 전역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비파형 동검의 분포는 미송리식 토기 등과 함께 이 지역이 청동기 시대 같은 문화권에 속하였음을 보여준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의주가 여기쯤이에요. 의주에 미송리 동굴이 있어. 미송리 동굴. 그래서 여기서 발견된 게 바로 미송리식 토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미송리식 토기. 손잡이가 달린 토기가 있어요. 그리고 비파형 동검 있죠. 그쵸? 북방에서는 비파형 동검. 그 비파형 동검하고 미송리식 토기가 한반도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고 어디서도 발견되는 거야? 여기서도 발견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께 여기서도 발견되고 한반도에서도 발견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민족의 분포는 여기를 뭐 한 거야? 전부 다 광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무슨 나라인지 알아요? 고조선이에요. 고조선. 이게 바로 고조선의 세력범위야, 여러분. 고조선의 세력범위. 고조선이 한반도 북부로부터 만주 전역, 만주와 요령까지 다 지배했던 나라 중에 하나인 거야. 이해 갔죠? 그죠? 어차피 뒤에서 또 나옵니다, 이 부분은. 또 반복되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된다. 자, 13페이지 보세요. 자, 유물 3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물 3개가 나와요. 자, 일단 비파형 동검 보이고요. 자, 이게 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있는 게 토기가 아니죠? 그지? 이게 많이 토기가 아니죠? 이게 뭐야? 거친 무늬 이게 거울이에요. 거친 무늬 거울. 지금 밑에 글씨가 잘못됐을 거예요. 두 번째 게 거친 무늬 거울. 그리고 세 번째 게 이게 미속리식 토기예요. 손잡이 드는 토기, 미속리식 토기. 좀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고조선 할 때 나와요. 내일 할 때. 그러니까 또 한 번 반복을 해드릴게요. 자, 밑에 어쨌든 일단 신경 끄고 밑에 유물 내려오세요. 유물. 자, 유물 봅니다. 자, 유물 보시면 집터, 고인돌, 돌널무덤, 돌무지무덤 이런 각종 무덤 등에서 청동기 유물이 출토됐대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칠 때가 어디냐? 고인돌이다. 고인돌. 그래서 고인돌 내부에서 반달돌칼이나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이런 것들 각종 유물들이 많이 출토됐다고 써있죠. 그쵸? 그 중에 여기서 밑줄 칠 부분이 여러분 붉은 간토기, 그 다음에 민무늬 토기, 밑줄 치세요. 민무늬 토기, 붉은 간토기. 자, 민무늬 토기가 여러분 청동기 시대 대표 토기예요. 민무늬 토기가 청동기 시대 대표 토기. 무늬가 없다는 거예요. 무늬가 없어. 이게 청동기 시대 대표 토기예요. 아까 신석 시대 대표 토기가 뭐예요? 빗살 무늬였죠. 비교하셔야 돼. 그래서 민무늬 토기 알아두시고 붉은 간토기는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이런 게 있구나.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을 틀리고 그러지 않아, 절대로. 근데 민무늬 토기는 꼭 알아두시고. 됐죠? 그럼 민무늬 토기는 우리나라 청동기 전역 유적지에서 다 발견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대표 토기라는 명칭이 붙인 겁니다. 자, 밑에 이제 쭉 내려와서 철기 봅니다. 철기. 자, 우리 철기 시대는 몇 세기 시작했대요? 밑줄. 기원전 5세기예요. 기원전 5세기. 그래서 중국의 전국시대 혼란기, 이건 내일 배울 거예요. 자, 중국이 어쨌든 혼란스러웠대. 여기서 중국에서 유민들이 탈출하면서 철기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건 내일 배웁니다. 자, 아무튼 5세기 때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철기를 받아들였다. 오케이? 뭘 알게시란다? 철기는 무슨 계통이다? 중국 계통이다. 일단 그것만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철기는 중국 계통이다. 됐죠? 자, 밑에 사회적 변화 봅니다. 자, 다 배운 거야, 여러분. 철제 농기구를 사용해요.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요. 철제 연모도 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청동기 사용량이 어떻게 됐다? 줄어들었다. 그리고 뭘로만 쓰이기 시작했다? 의기와 혹은 의식용, 쉬운 말로 제사용 도구로 전락했다. 얘기를 했죠, 아까. 그죠? 또 우리는 중국에서 철기를 받아들임과 함께 중국과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교류를 했었다는 그런 각종 유물들이 발견돼요. 첫 번째가 뭐다? 오수점, 반량점, 명도준 등의 중국 화폐다. 중국 화폐가 우리 한반도에서 발견돼요. 그러니까 걔들과 교류를 했다는 증거고요. 자, 별표 3개. 뭐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중국으로부터 한자가 들어옵니다. 한자. 우리는 철기부터 역사시대로 들어갔구나. 대표적 유적지가 뭐라고 써있어요? 경남 창원 다오리 유적. 이건 잘 나와요. 이 유적지는 잘 나온다. 그죠? 그리고 진나라 창이었던 진과의 한자가 기록됐다. 그러니까 진과라는 창에 한자가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거예요. 우리가 이때 한자를 썼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꼭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요거 얘기한 거죠. 철기 시대에는 독자 청동기를 만들기도 했다 그랬어요. 독자 청동기. 그러니까 우리 거예요. 북방 계통이 아니고. 자, 그래서 뭐라고 써있어요? 세용 동검은 가로치고 한국식 동검이라고 써있죠. 그치? 그 다음에 잔무늬 거울은 여러분 한국식 거울이에요. 한국식 거울. 그러니까 그 전에 거친 무늬 거울은 여러분 북방 계통이야. 그리고 세용 동검하고 잔무늬 거울을 만드는 틀도 발견돼요. 거푸집. 이게 틀입니다. 제작 틀. 됐나요? 그 다음에 토기의 다양화. 여기만 밑주시세요. 덧띠 토기. 요것만 밑주십니다. 덧띠 토기. 위에 있죠, 그림. 덧띠 토기. 자, 이게 철기 시대 때 가장 대표적인 토기다. 덧띠 토기. 이거 뭐랑 헷갈리면 안 되는지 알아요? 신석기 시대 덧무늬 토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신석기 시대 덧무늬 토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많이 네요. 비슷하기 때문에 문구가 비슷하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주로 막 헷갈려하는 거 있지. 요걸 내요, 시험에. 여러분들 낚인단 말이야. 신석기 시대 덧무늬야. 철기 시대 덧띠예요, 덧띠. 이거 꼭 비교해 주시고.
자, 무덤 양식은 딱 요것만 외워주세요. 독무덤, 독무덤 동그라미 세요. 항아리 독자예요. 그래서 항아리에 시체를 집어넣는 독무덤 같은 게 철기시대 때 나타난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 됐죠? 다 아까 판서에서 한 겁니다. 자, 밑에 이제 청동기와 철기시대 때 생활 풍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끝나요, 거의. 자, 경제 부분 볼게요. 경제. 자, 여러분, 조피수수는 잡곡 내지 좁쌀이라 불러요. 요거는 어느 시대까지? 신석기 시대 때 했다가 요것뿐만 아니라 뭘 재배하기 시작했대요? 보리나 콩. 보리는 약간 논란이 있다, 여러분. 신석기 시대 때 보리 농사를 했다는 그런 좀 학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시험 나오면 무조건 보리는 어디로 보면 될까? 시험에 나오면 청동기로 보세요. 시험에 나오면 청동기로 보시면 돼. 아직 학설은 여러분 청동기가 우세해. 알겠죠? 거의 안 낼 거예요. 거의 피할 겁니다. 이거 잘못 냈다가 좀 욕먹거든? 그래서 만약에 나오면 보리는 청동기예요. 만약에 나오면. 됐죠? 자, 보리 콩 재배 시작하고요. 자, 별표. 일부 축축한 지대에서 습기가 많은 지대에서 뭘 시작했대요? 드디어 벼농사. 그래서 벼농사를 위한 도구도 발견됐다. 무슨 칼? 반달, 돌칼. 주의할 점, 여러분, 반달, 돌칼은 청동기가 아니고 뭐다? 석기다. 그쵸? 석기다. 그래서 간석기 다양화, 반달, 돌칼도 썼다라는 겁니다. 자, 주거 볼게요. 주거. 자, 주거는 여러분 무슨 요건이래요? 네 글자로. 배산임수의 요건이 밑줄 치세요. 배산임수의 요건. 자, 여러분, 배산임수의 요건 형태가 두 글자로 뭐래요? 두 개. 야산구릉 써놓으세요. 위에다가. 야산구릉. 요런 말로도 시험에 나와요. 야산구릉. 자, 야산이나 구릉 낮은 지대예요. 낮은 지대. 요런 낮은 산으로 올라갔다. 그걸 배산임수의 요건이라 한다. 자, 보세요. 움집 바닥은 이제 점차 원형에서 벗어나갑니다. 원형이 아예 사라졌다는 게 아니고요. 점점점 벗어나가요. 그래서 대체로 뭐라고 써있대요? 직사각형 써있죠. 직사각형. 그리고 방형은 방형인데 넓어져요. 그래서 장방형 써있습니다. 장방형. 그 다음 점차 지상가옥화되고요. 원래 여러분 신석기 시대 때 움집은 반지하식이었어요. 수열식이라고 그래요. 수열식. 반지하식. 왜 반지하로 살았을까, 여러분?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모르죠. 그치?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학설 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 어차피 왜 이렇게 살았냐 못 물어봐.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왜 반지하로 살았냐면 아직 동굴에 사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하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학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아무튼 근데 점점 지상가옥화되기 시작한다. 지상가옥화되기 시작한다. 또 밑줄 칩니다. 화덕은 한쪽 병으로 옮겼대요. 공간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화덕은 한쪽 벽으로 옮긴대요. 저장구덩이는 내부가 아닌 따로 설치했대요. 따로 밖으로 빼고 뭘 만들었대요? 창고 같은 저장시설을 만들기도 했대요. 됐나요? 그래서 주춧돌을 이용함으로써 공간 활용과 집 규모가 확대되었다. 그래서 신석기에 비해 대규모 취락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석기에 비해. 그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사회 볼게요. 사회. 자,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분화된다. 밑줄 치세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분화된다. 자, 여러분, 신석기에 비해 청동시대는 전쟁이 어떻게 돼요? 좀 생기겠죠? 그치? 그러면 전쟁을 담당한 건 여자야, 남자야? 보통 남자죠. 맞죠? 그러니까 남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보통 부계제가 강화되는 건 언제부터일까요? 청동기 시대부터인 거예요. 알겠나요? 아까 여러분 그 전까지는 무슨 사회라 그랬어요? 모계라 그랬어요. 모계. 근데 청동시대 때 전쟁이 시작되면서 부계제가 조금 강조됩니다. 부계제가 강조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계급이 형성됩니다. 계급이 형성돼서 군장이 나타나고요. 군장의 무덤이 뭐라고 있어요? 옆에 고인돌이라 그랬죠. 군장의 무덤이 고인돌이다. 그 다음에 선민사상 밑줄 치세요. 선민사상.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 하나하나씩 알려주면. 선민사상은 뭐냐면 이 군장이 피지배층들을 다스리면서 나는 누구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 옆에 뭐라고 써있죠? 재정일치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군정이 직접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만약에 운 좋게도 비가 왔어요. 그 농사가 잘 돼. 그럼 백성들은 당연히 누굴 따르겠어요? 군장을 따르는 거지. 이런 것들을 무슨 사상? 선민사상이라 그래요. 선민사상.
그러니까 선민사상하고 재정일치는 같이 묶으세요. 같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선민사상과 재정일치는 어느 시대 때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청동시대부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군장이 있으니까. 군장이 하는 거니까. 됐죠? 좀 꼭 알아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신성한 지역들은 부족 경계를 표시하는 동그라미 세요. 선도를 통하여 거석을 숭배한 신앙이 존재했다. 이건 뭐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이 부분은요. 그냥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세요. 자, 밑에 예술 봅니다. 예술. 잘 보세요. 자, 예술활동은 청동제 도구의 모양이나 장식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줄 칩니다. 바위 그림, 토우 필요 없고요. 바위 그림 밑줄 쳐보세요. 바위 그림. 자, 바위에 뭘 그리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 때 인물들은, 이 사람들은 바위에 뭘 조각합니다. 뭘 그려요. 근데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종교나 정치적 요구가 밀착돼 있대요. 그러니까 뭘 그림으로써 뭘 기원하는 거예요. 바위에 뭘 그림으로써. 자, 볼까요? 15페이지. 대표적인 게 두 개입니다. 두 개. 신마학습에 나와 있죠. 자, 울산 울주 대곡리 방구대.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령 양전동 바위 그림. 이게 대표적 두 개예요. 원래 두 개 더 있는데 이 두 개만 일단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잘 봅니다. 울주부터 볼게요. 거북, 사슴, 호랑이, 새 등의 동물과 작살이 꽂힌 고래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고래나 그물에 걸린 동물, 우리 안의 동물들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밑줄 칩니다. 이것은 사냥과 고기잡이의 성공과 풍성한 수확 기원을 의미한다. 조심해야 될 점. 여러분, 무조건 성공, 사냥의 성공, 그 다음에 고기잡이의 잘 잡히를 바라는 마음 한 무조건 구석일까? 그건 아니죠. 응? 바위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사람들이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란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무슨 하라 하냐면요, 암각화라 그래요. 암각화. 그러니까 암각화라는 걸 그린 사람이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에요. 됐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자, 동심원, 십자형, 삼각형 등의 기하학 무늬가 상징적으로 새겨져 있다. 특히 밑주십니다. 특히 동심원은 태양을 상징한다. 태양을 상징한다. 그러면 이 고령 양전동 바위 그림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사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터. 여러분, 군장이 정치도 했지만 제사도 직접 지낸다 그랬죠. 그걸 재정일치라 그랬었어요. 맞죠? 그러면 이 고령 양전동 바위 그림에서 군장이 직접 뭐 한 거야? 제사를 지낸 거지. 태양에 제사를 지낸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청동기 시대 때 대표적인 바위 그림에 해당하는 거예요. 꼭 알고 계셔야 돼. 이거 두 개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마찬가지로 제가 표를 만들어 놨어요. 청동기 시대와 초기 철기 시대 비교해서 좀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간이 좀 남았는데 이 여자분한테 죄송한데 조금 옮겨서 저분하고 같이 보면 안 될까? 문제만요. 문제를 오늘 좀 풀어야 되지 내일 그냥 진도를 쭉쭉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만 풀게요. 몇 문제 없어요? 몇 문제? 자, 맨 뒤쪽에 406쪽 핍니다. 맨 뒤에 피시면 406쪽 봐보세요. 책 없으신 분은 그 답 체크해놨다가 옮겨 적으시면 돼요. 자, 406쪽 피면 1번 보세요. 1번. 잘 보세요. 이거 잘 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주장에 가장 적합한 역사 서술이에요. 잘 보세요. 역사가는 자기 자신을 숨겼대요. 랑케예요, 카예요? 랑케죠. 그쵸? 사실로서의 역사관이죠. 사실로서의 역사관. 그러면 개인의 의견이 들어간 걸 빼버리면 되는 거야, 여러분. 옳지 아니지? 개인의 의견이 안 들어간 걸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봅니다. 궁예와 견언은 흉악하대요. 어찌 우리 태조 왕건과 겨룰 수 있겠느냐? 이건 누구의 지금 가치관이 들어갔죠? 그치? 2번. 건국초에 향리라는 애들의 자제를 뽑아. 이거 아직 여러분 안 배웠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향리라는 자제를 뽑아 서울에 머물게 하여 출신지의 일에 대해서 물어봤다. 이를 기인제도라고 한다. 이건 의견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죠. 그냥 기인제도가 뭔지만 서술하고 있죠. 2번이 정답인 거야. 3번 보세요. 묘청이라는 사람이 승리했었다면 조선자가 독립적이고 진취적으로 변했대요. 그럼 묘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걸 쓴 사람은 좋게 보고 있죠. 그렇지? 묘청이 반드시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반드시 좋은 새끼는 아니에요. 나중에 배우시면 알아요. 고려시대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토문 이분과 압록 이서의 땅이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건 필요 없고, 여기가 중요해.
고려가 약해진 것은 고려가 발해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치? 고려라는 나라는 끊임없이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요. 그래서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이 사람은 발해를 차지하지 못해서 약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럼 이것도 기록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빼고 1, 3, 4는 기록으로서의 역사관인 거예요. 쉽죠? 쉬워야 돼요. 어려우면 본인이 다시 풀어보세요. 자, 2번 갑니다. 자, 다음 사료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역사서술의 특징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례를 고르래요. 이건 조금 어려웠어요. 자, 보세요. 부여는 장성의 북쪽에 있으며 현도에서 천리쯤 떨어져 있다. 부여 사람들은 체격은 매우 크고 성품이 강직 용맹하고 근엄 후덕하여 다른 나라를 노략하지 않는다. 부여를 좋게 보고 있죠. 그치? 근데 밑에 봅니다. 고구려는 좋은 밭이 없어서 힘들여 일궈도 배를 채우기에 부족했다. 자, 걔들은 흉악하고 급해서 노략질을 좋아한다. 고구려는 되게 싫어하네. 이게 중국 역사서에 써 있거든요. 중국과 부여는 부딪힌 적이 없지만 중국과 고구려는 많이 싸웁니다. 많이 싸워요. 그래서 고구려에 대해서 정말 안 좋게 평가한 거야. 그러면 사실이에요? 기록이에요? 기록으로서의 역사관이죠. 그러면 기록으로서의 역사관을 찾아보자고요. 기억!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불교 관련 기사가 거의 없다. 맞죠? 얘는 유학자니까 안 집어넣은 거 아니야. 기억 맞네요. 니은. 자, 조선시대에 쓰여진 고려사라는 책은 자, 고려 말에 우왕이라는 왕을 안 좋게 기록했다. 이것도 맞는 거야. 이것도 기록으로서의 역사관이에요. 왜? 왜요? 여러분, 조선시대는 누가 세웠어요? 조선은 누가 세웠어요? 이성계라는 사람이 세웠거든? 이성계가 왕위 찬탈을 한 다음에 세운 게 조선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성계가 후대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려면 이성계가 왕위 찬탈한 거를 어떻게 해야겠어? 어쩔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해야겠죠. 합리화해야겠지. 그래서 고려 말에 왕을 까요. 그리고 이성계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쓴 게 바로 고려사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어때? 기록으로서 역사관이지. 오케이?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에요. 1번. 자, 디귿. 한백겸의 동국지리라는 책은 문헌고증에 입각한 밑줄. 여러분, 문헌고증에 입각한 밑줄. 객관적인. 최대한 자기 의견을 집어넣지 않고 객관적으로 했대요. 이거 사실로서 역사잖아. 가치관을 안 넣잖아요. 리을 보세요.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은 기전체로서 역사를 본기, 세가치, 열전, 연표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자, 사마천이 쓴 사기라는 책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려고 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리을은 여러분 사실로서의 역사관에 해당한다. 그래서 리을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리을. 그래서 디귿과 리을은 사실로서의 역사관, 기억과 니은 이게 기록으로서의 역사관에서 정답 1번입니다. 이건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에서. 2009년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우리 역사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설명만으로 묶어보래요. 동그라미 쓰요. 특수성이에요. 우리 민족에서만 강조되는 부분. 1. 기억. 선사시대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로 발전한다. 이거 우리나라만 그래요? 반드시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죠. 그쵸? 1번 틀렸네. 기억 틀렸네. 자, 니은. 고대사회의 불교. 여러분 보통 우리가 고대사회 하면 삼국시대예요. 우리 삼국시대. 자, 삼국시대의 불교는 현세 구복적으로 호국적 성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불교를 믿음으로써 나라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이거 여러분 삼국시대 배우면 어차피 알게 될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 조선시대 농촌사회에서는 둘의 개와 같은 공동체 조직이 발달했다. 여러분 둘의 같은 게 뭐예요? 농민들이 서로 돕는 조직이죠. 이런 건 우리나라에서 발전한 거야. 여러분 이건 우리나라에서 발전한 게 둘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니은과 디귿이다. 이게 우리 민족의 특수성입니다. 어차피 교재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리을. 전근대 사회에서 신분제 사회가 형성되었다. 전근대 사회에서 신분제 사회가 형성되었다. 마찬가지 맞아요. 서양에서는 시민혁명으로 인해서 신분제가 폐지돼요. 대표적으로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동학농민운동 이런 걸로 인해서 가보개혁이란 것 때 신분제 사회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돼요? 가보개혁으로 근대사회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리을은 서양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죠. 그치? 서양, 우리나라 다 똑같이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리을은 보편성이다. 우리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리을은요. 됐죠? 정답은 우리 민족의 특수성은 니은과 디귿입니다. 2번이에요. 2번. 자, 그 다음에 407쪽에 2번 문제 보세요. 2번 문제. 잘 봅니다. 상원 검은모루, 연천 전곡리, 단양 수양기, 공주 석장리. 언제 시대예요? 어느 시대예요? 구석기죠.
구석기. 자, 구석기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농경이 시작되었다. 어느 시대예요? 신석기. 됐죠?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세요. 다음에 제시한 유물과 관계가 깊은 시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반달돌칼, 미송리식 토기, 붉은간 토기. 무슨 시대예요? 반달돌칼만 보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청동기 시대지. 여러분, 청동기 시대. 자, 청동기 시대 때 옳은 것 1번 틀렸죠? 철기니까 1번 안 되고요. 1번 철기 써 있잖아. 2번 아까 제주도 고산리가 무슨 유적지라 그랬어요? 신석기 가장 오래된 유적지. 기원전 8000년경. 틀렸고요. 3번 이 시대에는 생산력 증가에 따라 잉여 생산물이 생기자 힘이 센 자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사유재산이 나타났다. 맞죠? 이게 청동기 시대 때 사유재산 형성과 계급 분화 그 부분에 대한 거잖아. 3번이 정답입니다. 4번은 구석기 시대예요. 4번은 구석기 시대 때 예술활동이에요. 자, 그 다음 5번 봅니다. 5번. 자, 가가 뭐냐면 이게 가락바퀴예요. 옷 만드는 거. 나는요, 이게 반달돌칼이에요. 반달돌칼. 벼수학을 위한 거. 자, 그럼 가는 신석기고 나는 청동기예요. 자, 갑 볼게요. 자,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활용해서 옷과 그물을 만들었다. 맞네요. 그 다음에 자, 가락바퀴는 조개 껍질로 만든 액세서리다. 장난해? 낸 사람 이상해. 또라이예요, 또라이. 진짜 출제가 좀 이상하죠. 그치? 어떻게 이게 여러분 액세서리로 보여. 이게 조개 껍질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틀렸고. 병. 자, 반달돌칼은 벼이삭을 자를 때 사용했다. 맞죠? 그래서 청동기 때 벼농사 했다 배웠잖아요. 정답 나왔네. 갑병이에요, 갑병. 갑병. 그 다음에 정은 왜 틀렸어요? 가만신석기지. 그죠? 가만신석기. 자, 그 다음 8번 봅니다. 8번. 자,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의 생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구석기예요. 구석기. 몇 번이 정답일까요? 4번 보세요. 반달돌칼 나왔으니까 무슨 시대예요? 반달돌칼. 청동기. 그죠? 4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구석기 시대는 농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 10번 봅니다. 10번. 자, 10번. 선사시대의 문화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동굴 바위근을 막집에 살았다. 맞고요. 신석기 시대는 가락바퀴나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다. 3번 빗살무늬 토기보다 앞서 덧무늬 토기, 이른민무늬 토기가 있었다. 자, 보세요. 4번 청동기 시대부터 청동지에 농기구를 썼다. 틀렸죠. 청동기 시대도 여전히 농기구는 뭘로 이용해요? 돌. 자, 농기구가 금속으로 바뀌는 건 어느 시대부터? 철기부터. 다 얘기를 했어요. 4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13번 봅니다. 붓이 출토되어 문자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알려준 유적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창원다오리. 2번. 이거 완전 암기잖아요. 그치? 외우면 맞고 안 외우면 틀리는 문제예요. 자, 14번 봅니다. 14번. 14번에 옳지 않은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꼭. 자, 정답만 체크해드립니다. 3번 봐요. 3번. 신석기인들부터 도구를 사용하였고 불을 이용하고 언어를 구사했다. 그러면 여러분 구석기인들이 사용한 뗀석기는 도구가 아니야? 도구 맞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지. 뭐라고 바꾸셔야 돼요? 구석기인들부터죠. 구석기인들부터 도구를 사용했죠. 오케이. 3번이 정답입니다. 3번이 옳지 않아요. 넘깁니다. 자, 넘기고 17번 보세요. 17번. 자, 고인돌을 많이 만들던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 옳은 것은이에요. 1번 반달돌칼 사용했다. 이 정답이네. 그죠? 2번은 무슨 시대예요? 대표토기 빗살무늬. 신석기. 그죠? 신석기. 3번. 자, 대표적 유적으로는 제천창내 서울암사동. 자, 3번은 딱 씁시다. 제천창내는 구석기 유적지예요. 써놓으세요. 외우세요. 제천창내는 구석기 유적지. 자, 서울암사동은 우리나라 최대 움집 유적지예요. 여기 신석기. 이거 진짜 잘 나와요. 서울암사동. 왜냐면 이건 상식이야, 여러분. 상식. 시험이라기보다는 서울암사동. 여러분 자식 나가지고 나중에 애 데리고 가야 되는 곳이에요. 여기는요. 그래서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무리 가운데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으나 권력이 없었다. 아니지. 청동기 시대 때는 권력을 가진 군장이 등장하잖아요. 됐죠? 정답은 1번이다. 그 다음에 21번 봅니다. 21번. 다 했어요. 몇 문제 안 남았어요. 21번. 다음 기억과 리을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배열한 것은, 잘 봅니다. 기원전 8에서 7세기면요 700년에서 600년이에요.
그럼 무슨 시대일까? 자, 우리 신석기가 기원전 몇 년경? 8000년경. 그죠? 자, 청동기가 몇 년경 시작? 2000에서 1500년경이에요. 그러면 기원전 8에서 7이면 600에서 700이야. 맞죠? 그러면 무슨 시대야? 청동기 시대죠. 맞죠? 기원전은 숫자가 작아질수록 시간이 빠른 거잖아. 아니, 느려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원전 8, 7세기면 청동기다. 오케이? 그러면 청동기 시대 때 무슨 농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오! 보리까지 나오죠? 그죠? 근데 보리를 일단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보리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틀리게 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벼농사만 일단 여기서는 벼로만 알아두세요. 벼.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혁명은 식량 채집으로부터 드디어 인간 손에 의해서 식량이 생산 단계로 변화를 하는 혁명을 말한다. 무슨 혁명?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신석기 시대는 아까 뭐라 그랬어? 혁명이라 그랬잖아. 드디어 뭘 시작했다고? 농사를 시작했다고. 그래서 신석기 혁명이에요. 신석기 혁명.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과 그 뒤를 이은 리은을 대표적인 유물로 하는 청동기 문화는 황하나 내몽골 밑줄입니다. 황하나 내몽골 밑줄. 황하나 내몽골은 여러분 중국 계통이야. 우리나라 청동기는 중국 계통과 다르다라예요. 자, 우리 청동기는 처음에 무슨 계통? 북방 계통. 북방 계통의 청동검을 무슨 동검이라 그랬어요? 비파형 동검이라 그랬어요. 맞죠? 근데 철기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걸 만들어요. 그죠? 이게 무슨 동검? 세형 동검이라 그랬어요. 그럼 정답 어떻게 돼요? 정답 어떻게 돼? 1번이죠. 1번. 봐봐. 어차피 3번, 4번 봐요. 보리는 안 되게 만들어 놨잖아요. 됐어요? 보리는 어차피 상관없게 만들어 놨죠? 1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자, 22번 볼게요. 자, 다음 중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 문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좀 치사한 문제였어요. 1번. 우리나라에 70만 년 전부터 구석기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 맞고요. 2번. 처음에는 집게 같은 도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으나 점차 뗀 석기를 제작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용도가 뚜렷한 작은 석기들을 만들었다. 이것도 맞고요. 자, 3번. 주먹도끼, 집게, 팔매도들은 사냥도구이다. 긁게, 밀게는 대표적 조리도구이다. 다 맞습니다. 4번 보세요.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유적지가 들어가 있어요. 구석기 시대 유적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하나가 뭘까요? 서울 암사동이죠. 그쵸? 서울 암사동. 이거는 신석기 시대 때 유적지잖아요. 움찜 유적지. 됐어요? 이런 게 공무원 유형이야, 여러분. 이런 게. 그래서 여러분 수능은요, 암기를 안 해도 돼요. 이해만 하면 문제가 풀려요. 근데 공무원은 절대 안 돼요. 암기예요. 이해한 다음에 엄청나게 암기하셔야 돼. 그래야 딱 여기서 보이는 거야. 서울 암사동이.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자, 23번 봅니다. 청동기 시대 때 문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것. 고인돌이 나타났다. 맞고요. 2번. 민무늬 토기, 미송리식 토기, 이런 토기가 나타났다. 맞고요. 3번 보세요. 3번 보세요. 이전에 돌농기구에서 점차 청동기로 된 농기구를 보급했다. 틀렸죠? 청동기로는 농기구 안 만들었다 그랬잖아. 3번이 정답인 거야. 4번. 생산경제가 발달하여 사유재산과 계급이 나타났다. 이것도 말했잖아요. 그래서 4번 옆에 써주세요. 군장. 군장. 4번 옆에 군장. 자, 마지막 24번입니다. 이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다음의 설명에 대한 유적으로 옳은 것. 국보 제285다. 여기 나왔다 그래서 국보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동그라미 칩니다. 무슨 화? 암각화이다. 암각화이다. 오케이. 바위 그림입니다. 청동기 시대 때 바위 그림. 자, 최근 이 유적의 보존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왜냐하면 댐 때문에 그래요. 댐을 만들어서 이게 지금 잠겼어요. 잠기면 어떻게 돼요? 오랜 기간 잠기면 어떻게 돼요? 침식돼가지고 이게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조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디귿, 사슴고래, 거북, 물고기, 호랑이, 멧돼지, 곰, 성기를 도출한 사람의 모습 등과 함께 배와 어부의 모습, 사냥하는 장면 등 많은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거 고량 양정동이에요? 아니면 울주 대곡리예요? 그치, 울주 대곡리입니다. 정답 2번이에요. 2번. 고령 양전동은 무슨 태양, 봉심원 뭐 이런 게 그려져 있다 그랬잖아요. 삼각형, 원형. 그쵸?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자, 그리고 무슨 시대야, 여러분? 청동기 시대다. 암각화는 청동기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자, 됐죠? 문제 풀어보니까 거의 뭐 어때요? 그냥 반복이지? 그쵸?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자, 오늘 반드시 여러분 시간이 늦었지만 시간을 내서라도 내일 아침이라도 꼭 복습해야 돼요. 안 하면 다 날라갑니다. 싹 다 날라가서 복습 꼭 해주시고요. 자, 내일은 어딜 배울 거냐면요. 자, 첫 주는 많이 안 나간다 그랬어요. 내일은 16페이지 펴시면 단군과 고조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단군과 고조선. 단군과 고조선. 그래서 단군과 고조선부터 여러 나라의 성장. 그래서 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여러 나라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즉 뭐냐면 요거야, 여러분들. 아까 제가 청동시대 때 이거 나타났다 그랬죠.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그죠? 이 광군고조선이 철기시대까지 쭉 발전을 해요. 하다가 중국에게 멸망해요. 중국한테. 그런 전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자, 고조선이 멸망하고 철기시대 때 한반도에는요 5개 국가가 나타나요. 부여 밑에 고구려. 근데 고구려는 부여의 유이민이 내려와서 세운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고구려는 사실상 뭐예요? 제2의 부여나 다름없어요. 주몽 아시죠? 주몽. 주몽이 부여왕의 아들이에요. 내려와가지고 세운 게 고구려예요. 그래서 좀 둘이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의 끊임없이 침략을 받았던 옥저 동해라는 국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사만이라는 이 국가들을 배울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5개 다 철기시대 때 우리 한반도에 있던 국가들이에요. 됐죠? 그래서 내일은 이 국가들의 전개 과정과 각종 풍습과 자 그런 내용을 보고요.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몇 시부터 시작하죠? 6시 반인가? 네. 6시 반에 자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됩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 자 고생했습니다.